그런 주인 찾기 참 어려워. 요즘 잘 없어. 아무리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속 챙기기 바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참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 그런 사람 만나면 나도 굉장히 적극적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나도 친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친절하고 무뚝뚝한지 좀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이제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어딘가에 근데 숨어 있어. 숨어 있어.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서 내 옆에 같이 두면 네 삶이 행복해져. 그러려면 네가 먼저 좀 손해 보고 접근해서 도와주고 베풀고 해야 돼. 자꾸 나누면서 살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네 곁으로 올 거야. 뭐, 너도 아까 그 떡집 보니까 가면 뭐 별로 준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널 좋아해 주니까 너도 기분 좋잖아. 그렇죠. 더 가게 되고 가더라도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가게 되고 서로 주고 받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밥을 하루에 2끼만 먹고 나머지 한 끼는 뭐 채소류나 육류 이런 위주로 좀 먹고 그러다가 점점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이런 식단으로 변해가야 돼. 40대 넘어가 보면 그건 확실히 달라져요. 그러면 뭐 성인병부터 시작해서 몸에 질환이 많이 와. 그러니까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의 체질이 자꾸 변하거든. 그러니까 몸 체질이 변한 거에 따라서 먹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데 어릴 때 먹던 습관 그대로 계속 먹는 거야. 그럼 몸은 이제 배만 나오고 운동도 안 하니까 또 이제 뭐 당뇨에 뭐 그렇게 된다고. 이거 몸도 변해 늙잖아. 그에 따라서 먹는 거 달라져야 하듯이 배우는 것도 달라져야 하고 내가 보고 배우는 것도 달라져야 해. 확실해. 안 변하려고 하니까 문제라 그랬지. 계속 몸은 변하는데 몸이 변하고 호르몬도 변해서 생각도 변해. 심리도 변한다고. 남자들도 뭐 사춘기 뭐 5춘기 얘기하고 뭐 갱년기, 남자도 갱년기 있거든.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는 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 우리 인체를 조절하는데 그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분비량이 달라져. 그럼 그로 인해서 생각도 달라져. 심지어 짜증도 늘어나고 막 이렇게 변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먹는 것도 조절이 돼야 되고 그걸 내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물론 그 시대는 그랬어. 그 시대는 그랬어. 뭐 서구파 시기고 한참 생산직이 중요했던 시기였고 뭐 단순 노동으로 거의 일관했던 비단 뭐 항공조비도 마찬가지였어. 노동이 더 많았던 체계였고 오래 근무하면 더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인정도 받는 그런 시대에다가 사회적 분위기도 기업 한 기업에 들어가서 뭐 30년씩 근무했다 그러는 노동력을 30년 제공했고 그만큼 충성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뭐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였다고. 뭐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걸 뭐 이제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해서 뭐 30년대가 이 회사에서 근무했어 그러면 자랑이 맞는 거야. 그리고 그런 자부심도 스스로 가지고 있어. 지금 너희 회사들에 있는 뭐 군대에도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부 내진 자만도 많아. 그걸 이해해야 돼. 일단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욕을 할 게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거야. 그 시대는 그렇다 쳐.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시대가 한 기업에서 30년씩 근무할 수 있는 조건도 물론 안 될 뿐더러 할 수 있다 쳐도 그렇게 해서 되겠을까라는 거야. 될까? 그렇게. 심지어 항공기 정비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다고 30년씩 해야 할 만한 난도가 있는 직업일까? 항공 정비가? 근데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도공이 있다 쳐. 도예가 도기 공장에서 30년 근무한 사람과 도예가로서 자기 가마가 있는 예술작품 활동을 하는 도예가로서 30년 활동한 사람과 같을까? 도기 공장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은 노동자지. 물론 30년 있으니까 좀 거기 있는 거 장비는 다 만져보고 뭐 신기한 것도 만들 줄 알고 하겠지만 그건 30년 동안 노동한 거지. 근데
도예가로서 자기 가마를 가지고 30년 동안 했던 사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꾸준히 30년 동안 발전을 했다면 10년 차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과 30년 차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은 차원이 달라야지. 그렇게 해서 정말 차원이 다른 예술작품이 만들어졌다면 그건 3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했다. 30년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겠지. 이건 직업인이고 30년 노동한 사람은 직장인이야. 똑같이 누군가 봤을 때 도예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같을까 이거지. 비행기 정비라는 어떤 한 분야로 얘기를 했을 때 30년씩 근무해갖고 정비만 30년 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천천히 배워가지고 30년에 비행기 한 대를 마스터하겠다. 아, 뭐 가능은 해. 가능은 한데 그렇게 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워. 내가 볼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고 배울 게 많은데 그렇게? 물론 내 생각이는 해. 내 생각이는 한데 어려운 항공정비를 하지라도 혹은 뭐 법조계라 아니면 의사 마찬가지야. 좀 박하게 잡으면 15년이면 충분해. 15년.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짧아질 거야.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장비나 뭐 인공지능까지 이용을 해야 되거든.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품 하나의 결함 하나 판단해내고 알아내는데 10시간의 어떤 평균적으로 10시간의 경력이 필요한 능력이다. 옛날 기준으로. 그랬다면 지금은 장비나 뭐 시스템 그다음에 부품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정도 그런 정도의 난도로의 기술력을 혹은 노하우를 얻는데 10분의 1도 안 들어 시간이.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많고 요즘 통째로 교환이니까. 그래서 취미 삼아 즐겁기 위해서 하는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되겠지만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만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거야. 항공기 정비를 하면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 전문직이라는 어떤 자부심 혹은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15년 정도 되면 비행기 전체를 다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정비를 떠나야지. 30년 차 정비사가 있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난 봐. 그래서 정비를 떠나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해야지. 항공업계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도 정비라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응? 예술 창작 이거는 다른 얘기잖아. 자기가 뭔가를 계속 꾸준히 만들어낸다 그러면 시간 투자 대비 뭐 예를 들면 뭐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 이건 기능직이잖아. 계속 뭔가 만지고 고치고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년씩 반복한다? 30년씩 해갖고 뭐 10년 차가 알 수 있는 게 30년 차에 모르던 걸 알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개념은 없거든, 지금은. 좀 더 시간을 아껴서 한 10년 만에 마스터 해버릴 수 있어. 완전히 다. 놀지 않고 열심히 즐기면 가능해. 요즘 비행기는 더 쉬워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거. 비행기로 끝내지 말고 자동차 아니면 비행기보다 더 왜냐면 비행기는 더 고급 기술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유지 관리하는 데는 점점 쉬운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 지금. 그렇게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라는 뜻이지. 정비라는 직종을 계속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은 없어. 생각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만 하지 마라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 자동차로 있든 비행기로 있든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다른 분야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자꾸 재밌게 살아야지. 직업적으로도 재밌어야 돼. 자꾸 꾸준히 배우다 보면 정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직업을 그때 갖고 있을지도 몰라. 그때 내가 아까 언급했던 뭐 40년 근무했던 뭐 이렇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 니네가 40년 후에 내가 40년 재정비사입니다 그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혹은 더 가치 있는 일,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40년 동안. 그 월급 때문에. 재미있을 것 같니, 그거? 그러니까 맨날 뭐 20년 후배, 30년 후배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야. 뭐 항공사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필요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항공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나오기 위한 준비, 나오기 위한 공부를 해야지. 그게 현재 직장에 더 충실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정비할 때 내가 지금 정비하던 기종도 아닌 다른 기종 매뉴얼을 굳이 구해서 공부를 내가 왜 했을까? 내가 다루는 기종은 다 했어.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쪽 기종은 어떻게 됐지? 궁금해. 그래서 다른 부서에 연락해갖고 그 기종 매뉴얼을 받아다가 그걸 공부를 했어. 여긴 또 이래서 이렇게 다루구나. 그러다가 유럽 비행기를 유럽 비행기는 또 어떻게 했지? 유럽 비행기 쳐서 보니까 야 이건 전혀 이게 다른 거야. 매뉴얼 자체가 또 달라. 그래갖고 야 얘네들은 또 왜 이러지? 뭐 유럽 비행기도 공부를 하고 막 너무 재밌는 거지. 별 쓸데는 없는데 필요하다라고 지금 현재 내 기준에서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공부만 하게 되면 시대에 뒤처지는 거지. 지금 내 수준에서는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 걸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예측할 이런 능력은 없으니 좋아하는 거를 계속 꾸준히 확산시켜서 공부를 하라 이거야.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내 길이 만들어져 가. 아까 얘기했듯이 몸도 계속 변해가고 사회도 변해가고 직업도 계속 변해갈 거야. 상황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아닐까. 공부야. 다만 어떤 방면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쪽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와. 여기가 N극에 이렇게 자기장이 와.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 쳐.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네. 그러면 여기에 중첩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돌아. 네. 그렇지? 이렇게 밀어주는 거. 얘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이 위에 중첩이 되고 아래는 희박하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얘는 이렇게 돈다고. 네. 이렇게 도는 거지. 자, 돌았어. 여기까지 왔어. 근데 전류를 거꾸로 흘려야 되는데 지금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야 된다 이 소리야. 왜? 여기 밑에 중첩을 시켜주기 위해서. 응? 밑에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어디에 중첩을 해? 밑으로 중첩이 돼야지 이게 올라가잖아요. 밑엔 자기장이 없는데 무슨 중첩이 돼? 조율을 바꿔주면서. 그래봐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밖에 안 되는 건데. 봐봐, 여기 봐봐. N은 S극이 있고 여긴 중첩되니까 내려오는 거기까지 이해되지? 내려왔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S극 쪽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기장은 이렇잖아. 네. 여기도 전류가 방향이 바뀌지 않고 여기까지 와 있으면 똑같이 NS극이니까 여기 위에 자기장이 중첩이 돼. 그럼 얘는 계속 돌아? 못 가. 반대방으로 가지. 올라갔다가 올라가질 못해. 여기 서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서버려 여기. 못 가. 여기서 밀거든 또. 얘는 자기장이 일방향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무조건 아래로 미는 힘밖에 작용을 못해. 그게 S극 쪽이든 N극 쪽이든. 시계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도 아래로 미니까 못 가는 거야. 그냥 여기 서 있어 그냥. 못 돌아. 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S극 쪽으로 갈 때는 다시 위로 밀어주는 힘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네. 그치? 그러려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야지. 그럼 이렇게 되니까 아래가 중첩이 되지.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토크가 제로인 위치에 올라가면 전류 방향을 바꿔서 아래에서 밀어야 돼. 그래야 위로 올라가. 그래서 360도 도는 거지. S 쪽이나 N 쪽이나 자기장 방향은 같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지구를 동그랗게 해놓고 안에 자석을 그릴 때 자석 위에가 N극이니 S극이니? 위가
그러니까 자석 안에 그려놓고 위에 N극, S극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 그러면 자석이 N극이 위로 향하게 되니? 안 되지. 아, 이해 안 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자석을 뒤집어 그리고 뒤집어서 그려야 돼. 그러니까 위에가 S가 오게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N극이 위로 향하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석이 N자가 북쪽을 향할 수 있는 이유는 지구 안에 S극, N극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애들이 이해해. 근데 이 말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원래 이게 N극이 된 이유는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자석이 있고 지구 안에 자석이 위에 N극, S극이야. 북쪽에 있는 극을 N극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 놓고 이제 자석을 딱 만들어 놓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석의 S극이 북쪽을 향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S극을 빨갛게 칠해갖고 노스 스티킹 폴이라고 부르는 거야. 북쪽을 바라보는